타원낭, 구형낭의 역할. 타원낭은 수평적인 거, 움직임. 그 다음에 구형낭은 수직. 이 움직임을 감지해요. 그래서 그 움직임에 대한 감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죠. 눈동자 움직임도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되게 돼 있고요. 그게 안 맞으면 어지러워 쓰러지죠. 우리는. 그래서 보통 그 세 개의 반고리관, 세미서큘러 캐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X, Y, Z축으로 해서 3차원 위치 파악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 내비게이션하고 비슷하죠. 캐널 플루이드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그 세 개의 반고리관이 꼭 필요하고요. 정적 평형 상태, 그거는 그 세큘이라고 하는 요 수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적 평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오토리스라고 하는 게 그 오토코니아들이 모여서 만든 이석이라고 하는 이석증은 여기에 있는 이 돌 먼지 같은 게 한두 개 떨어지는 거예요. 몇 개가. 이게 떨어져서 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관으로. 그러면 먼지 같은 게 들어갔는데 진짜 먼지인데 그게 들어가서 칼슘 먼지가 이 벽에 자극을 주면 여기서 이상신호를 만들어요. 그러면 정신없이 어지러워지죠. 실제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막 움직이는 것처럼 감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치료를 이비인후과 가면 이제 자세 바로 하는 그 장치에다 뉘어놓고 이리 들고 저리 들고 뉘어놓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같은 먼지가 다시 제 위치에서 이렇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가라앉으면 이제 괜찮아요. 그럼 가라 그러는데 그 먼지가 사실은 이렇게 딱 들러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떨어졌죠, 한 번. 그러면 또 흘러서 또 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또 그렇고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석증이라는 것들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사실 칼슘 성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칼슘이 풍부하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뭉쳐져서 단단한 뼈가 형성되듯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건데 그게 느슨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이 들고 늙으면 아무래도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그 걸을 때도 좀 휘청휘청하고 어지러움 있는 게 이게 느슨해지면서 이제 너무 늙으면 그렇게 되죠. 자, 이석증까지 제가 한번 가능성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이 전정부에 대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정부로 이제 정보가 들어왔어요. 세 개의 반고리관, 그 다음에 세큐 이런 데서 정보가 들어왔어. 그럼 그 정보는 연수를 통해서 두정엽, 그러니까 대뇌죠. 이거는 대뇌 두정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거기는 우리 체성감각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소뇌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척수 쪽으로 가서 바로 눈동자 움직임 조절하는 그 신경하고의 연결도 이루어요. 그래서 연결 회로 중에 이제 대표적인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이라는 건 시각 정보, 운동 정보를 통합할 수 있게 해서 자세, 몸의 균형 같은 걸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레토 인슐러 베스티뷸러 트랙은 전정 감각하고 최성 감각을 통합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원래 이제 오감 말고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의 위치가 어디 있고 뭐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관절이 어느 정도 구부러져 있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들이 사실은 그 단독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고 뭐 6번째 감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의 감각이 아니라 이렇게 귀의 감각하고 체성 감각하고가 통합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통 이제 찾아보면 보통 그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근육, 인대, 뼈, 관절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서 뭐 자기 몸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고 전전기에 대한 얘기가 안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유 수용성 감각은 한 가지 감각이 아니라 그 청각하고 체성 감각에 통합된 감각이라고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의견은. 그 다음에 전정부 오류가 계속 있어서 신호가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럼 일단 운동 기획 같은 것도 안 되고요. 양측 협응에 대한 것도 별로 안 좋고요. 중력에 대해 안정적인 그런 대응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정 기능이 좋지 않으면 귀가 나쁘면 되게 자세가 불량해요. 우리 오는 난독증 ADHD 아이들도 대개는 꾸부정하거나 ADHD 성향이 있으면 막 뒤로 넘어가 있고 뭐 가만히를 못 있고 다리라도 떨고 뭐하고 굉장히 자세가 안 좋거든요.
그런 감각들이 부정확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똑바로 앉아라고 해도 얘기가 잘 안 돼요. 전정기관이랑 체성감각이랑 합한 감각이 남들이랑 같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혼낸다고만 될 게 아니라 사실은 전정 기능이 정상화되고 체성감각하고의 통합된 정보가 제대로 작동될 때 그게 마음먹어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세불량이라고 혼낼 일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원초적인 감각이거든요. 사실 남들은 세상 살면 그냥 얻어졌어야 될 감각이에요. 근데 이게 부정확해. 그리고 주위에서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이 와. 그럼 이런 원초적인 감각에 대한 신뢰를 못 갖거든요, 자기가.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알게 모르게 약해져요. 자존감이 높아지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옆에서 너는 엄마의 귀중한 아들이야. 자존감 높게 다져. 이렇게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능적인 것들을 올려줘야지 얘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정계는 보통 태아기, 임신 3개월에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감각기 5감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임신 12주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만들어지는 다른 감각을 조직화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발생학적으로는. 그리고 전정기는 소리로 자극받으니까 역시 이것도. 그리고 보통은 저음, 1000Hz 이하의 소리에 자극받아요. 1000Hz 이하의 소리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리고 리듬을 구성하는 소리들이 대부분 저음이잖아요. 드럼 소리도 그렇고. 그건 바로 그리고 운동계를 모터 시스템을 그대로 자극합니다. 전정기 정보를 이용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세를 유지하고 근육의 톤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런 톤 조절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전정기가 와우하고 마찬가지로 꼭 필요해요. 우리가 사실 눈 감고 있어도요. 사실 소리 들리는 것만 가지고 이 공간 상황이 어떤 공간일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소리가 들린다고 해보세요. 소리가 있는 곳이라면 혹은 예술의 연당 콘서트홀에서 혹은 야외에서 산속에서 눈 감고 있어도 그런 공간적인 상황을 소리만 듣고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무섭겠죠, 일단.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부정확하면, 그러니까 태도가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 전정 감각이 사실은 척추동물에서 인간이 될 때까지 물고기에서부터 얻어오신 그 과정이거든요. 요건 넘어가겠습니다.